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섭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이상하죠? 누구 말이 맞을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 데가 많아요. 어디 가면 말이 그렇게 많이 찌라시라고도 하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장교환 기간이 그닥 그렇게 큰 어떤 그런 업종도 아니고, 또 이제 그닥 이렇게 돈이 되는 업종도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차피 이게 비영리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그게 정말 말이 많이 돌아다녀요. 다른 타업종에 비해서. 정말 말이 많아요. 말 많은 곳? 그러면 이 장교환 기간이에요. 제가 이게 지난 십몇 년간 경험한 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어떤 얘기가 생겨. 자고 일어나면 어떤 얘기 돌아다녀. 그럼 이제 대표님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거나 제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던데, 이게 업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맞아요? 이렇다는데 이게 맞아요? 막 이런 거. 전혀 재무회계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에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야, 정말, 그래, 제가 느낀 게, 이 장교환 기간은 정말 말이 많은 곳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이 이익을 가져다 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손해를 끼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묘해요. 희한하게 돌아가요. 이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좀 명확해질 때가 됐는데,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걸 깨달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두 번째가 어때요? 영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장교환 기간이. 대표님들은 비영리 기간인데, 이 비영리 기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묘한 쪽으로 영업들을 많이 하시죠. 아무튼 이 장교환 기간이 영업의 대상이 된다는 건 썩 그렇게 달갑거나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말이 자꾸 만들어져요. 대표님들 스스로 말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부정확한 기준을 자꾸 토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토의를 하셔라. 주변에 보면 세무사님도 많고 노무사님도 많고 변호사님도 많은데 왜 대표님들끼리 토론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먼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요, 일단은 감독자가 너무 많아요. 몇 명일까요? 적어도 250명보다는 많겠죠? 지자체가 이제 250개니까 그 구역으로 나누는 게. 그럼 250에서 플러스 어때요? 또 무슨 알파가 왜 있을까요? 어제의 감독자님과 오늘의 감독자님이 틀리잖아요. 같은 분이 아니고. 또 이 오늘의 감독자님이 내일의 감독자님이 되시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7, 800명은 되는 거야. 기준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분들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해석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다 이 감독자 분들대로 틀리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실제 밑에 있는 장교환 기간은 정말 죽을 맛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걸 맞추려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자, 그리고 이 기준들이, 지금의 어떤 기준들이 현실을 반영하게 돼 있지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갭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영업 대상이 된다는 거는 달가운 일은 아닌데,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영업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적당히 정부의 자료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요. 이 틀린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자료가. 근데 이걸 해석하기 나름해서 감독자도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판인데, 이걸 어떻게 영업사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아니지. 전문가들도 이걸 보면 좀 있으면 어때요? 이걸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모호한 기준들이 어때요? 많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영업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원하는 물건을 팔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대상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때요? 모호한 기준 속에서 영업을 하기가 쉬운데도 반해서 어때요? 또 이익을 취한다는 어떤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영업되기가 더 쉬워져요. 뭐 이건 여기서 이제 깊게 얘기 못하고 언제 이제 제가 자담회나 이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감독자님이 일단은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250명은 넘지만 이 감독자님 말들이 맞을까요? 근데 꼭 맞다고 하기가 그래요.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내일 맞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내일 다른 감독자님이 오시면 또 그게 맞으니까. 그럼 어제의 감독자님은 틀렸었을까? 아니거든요. 그분도 맞고, 오늘 감독자님도 맞고, 내일 감독자님도 맞아요. 옆 동네 감독자님도, 옆에 시군구 감독자님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으시는 거예요. 왜? 감독자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혼나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독자님은 말이 맞나 틀리냐를 따질 게 아니라 맞춰드려야 돼요. 감독자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와, 그럼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했는데 내일 다른 감독자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물어봐야죠. 그게 이 일이에요. 다른 업종도 뭐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빈도가 낮긴 하지만 그렇겠죠. 법이나 규칙도 많이 바뀌잖아요. 커피숍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저 약속은 해봤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커피숍도 어때요? 테이크아웃이 뭐 자유롭게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못 하게 되는 거고, 이 비닐 그 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바뀌기도 하잖아요. 또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기도 하고, 이번에 또 전쟁이 터졌으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때요? 또 이제 뭐 영향이 있고요. 또 바꾸라 그러면 또 바꿔야죠.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든지 제가 볼 때는 어때요? 맞춰야 되는 거지 맞을까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말은 또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전문가님도 많죠. 변호사님들도 많이 이쪽에 이제 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뭐 노무사님이나 세무사님도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적어도 자격증이 아까워서 자격증을 잘못하면 잃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섣불리 잘못된 걸 알려주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이익이 없으니까. 뭐 몇십억이 생겨 그러면 혹시 이분들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몇백만 원에 이분들 자격증을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좀 애매한 얘기들은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들한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요새 아무리 뭐 이 전문가들 뭐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왜? 가서 딱 상담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거든. 다음은 뭐 5만 원이든 1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이쪽 계통의 일을 또 어때요? 오래 안 하셨으면 애매모호한 답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왜? 자격증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어때요? 헛된 소리는 그래도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건 좀 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영업사원 말은 일단 믿지 마셔라. 틀렸으니까 다 터부시해라 하면 어때요? 이분들이 영업사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 원칙이 있죠. 왜? 이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감독자님들은 이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소신이나 규칙을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전문가들은 어때요? 돈을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절대 어때요? 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사원분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뭔가가 어때요? 이렇게 이게 뭐랄까? 잘 내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끌고 가져야 내가 이익을, 즉 돈을 벌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자꾸 어떤 진실을 약간씩은 어때요?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서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인 거죠? 이번에 이 재무회계 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50%, 40% 뭐 얘기가 돌아다니고, 아마 대충 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졸업하느라고. 예. 근데 이분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분들은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예. 그런 일로는. 그럼 어때요? 정말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분들은 어때요? A 할 거예요. 예.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이분들 얘기는 조금은 걸러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도 많이 드리는데 이분들 얘기를 100% 신뢰해서 엉뚱한 어떤 일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조금 걸러서 들으셔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보다 좀 더 심각해요.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대표님들 모임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생성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예, 손해가 많이 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꼭 이분들을 하나씩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좋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어때요? 예, 자신의 어떤 자격증이 없어질까봐 절대 허튼 소리는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도 않을 거고. 예. 근데 어때요? 이분들도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들여야지 오니까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고. 예.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 이 말에 대해서. 뭐든, 그게 어떤 말이든요. 뭐가 됐든 간에 어때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올곧게 누가 진다? 대표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들었던, 감독자의 얘기를 들었던, 제 얘기를 들었던,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던, 영업사원의 얘기를 들었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감독자도 지지 않고 전문가도 지지 않고 영업사원도 지지 않고 올곧게 대표님이 그 행동에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마치 누가 그랬는데 심지어는 어떤 대표님들은 그 공단 직원분하고의 이런 얘기. 아무튼 그 감독자님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도 하시죠.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 전 건데 몇 년 전에 그분은 거기 안 계세요. 네가 책임져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증빙이 돼서 내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 거예요. 책임을 올곧게 어때요? 대표님이 지시는 거니까 많은 말들 중에 올바른 말을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 잘 숙고하셔가지고 맞는 말만 따라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렵죠. 이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올곧게 대표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자, 답은 뭘까요? 답은 절대 어때요? 그렇게 어렵게 어떤 말이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누가 맞는가? 누가 옳은 얘기를 했나? 이런 걸 자꾸 따지질 마세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감독자 말이 맞다고 해서 감독자 말대로 행동을 했는데 나는 손해보고 기업은 문을 닫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맞는가가 아니라 뭐가 이익이 나한테 되느냐예요. 대표님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따져보세요. 그게 자꾸 누구 말이 맞아? 이런 말 맞아?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이 사람 말은 이런데, 이 사람 말은 이래.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책임지고, 이렇게 해도 이건 다 내 책임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익이 얼마나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익이 얼마나 나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꾸 이익을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엉뚱하게 불법을,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이익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잖아요. 몇 배를 다 환수당하기도 하고 형사처벌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정말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자꾸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도 요새 이제 전화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진짜 장기화 기간은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